2022 조아제약 루키 바둑리그 8라운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설의 박경근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치열했던 전반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상위권은 3강 체제로 나뉘었는데요. 이 강팀들의 공통점은 아마 선수들의 활약이 눈부시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또 팀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팀들이 강팀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팀 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팀 내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의 대국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먼저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시죠. 8개 팀 더블리그로 진행됩니다. 총 14라운드가 펼쳐지고요. 만 18세 이하 프로기사 및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네, 선수 구성은 1, 2지명 프로기사고요. 3, 4지명은 아마추어 및 연구생으로 선수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20분에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지고요. 1위 팀에게는 장학금 2천만 원, 2위 팀에게는 장학금 1,000만 원이 주어집니다. 팀 순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꿈의 도시 의정부팀과 류동환 바둑도장, 여수 진남토건이 5승 2패를 달리고 있는데요. 개인 승수가 각각 1승씩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네, 전반기를 다 돌았는데 이 팀들이 같은 성적으로 최상위권에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하고요. 현재까지도 치열한데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또 얼마나 더 치열해질지 기대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위권으로의 희망을 한종진 바둑도장과 미스테리 골프 그리고 부산 이붕장학회 팀까지 아직 놓지 않고 있거든요. 기회가 충분히 있는 팀들입니다. 네, 이 팀들 또한 팀 승수도 많이 밀리지 않고 개인 승수도 차곡차곡 잘 쌓아 올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힘을 낸다면 언제든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2승을 올렸고요. 한국바둑중고등학교는 1승을 올렸습니다. 8라운드 대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바둑중고등학교는 한종진 바둑도장 팀을 만났고요. 부산 이붕장학회는 여수 진남통원 팀을 만났는데 이제 부산 이붕장학회 팀은 이 8라운드에서 꼭 승리를 해야만 중상위권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팀 승수를 지금 이 타이밍에 쌓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반대로 여수 진남토건 팀 역시 승수를 쌓아 올려야지만이 계속해서 상위권에서 경쟁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위 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꿈의 도시 의정부팀은 순천만 국가정원을 만났고요. 류동환 바둑도장은 서울 미스테리 골프를 만났습니다. 부산 이붕장학회와 여수 진남토건의 만남입니다. 1국에서 1지명끼리의 만남이 또 성사가 됐습니다. 네, 사실 루키 바둑리그 내에서 권효진 선수와 이현 선수의 대결이 가장 빅매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올해 루키 바둑리그는 김범서 선수 대 권효진 선수의 대결 또한 그 대결 못지않게 가장 또 빅매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범서 선수와 권효진 선수는 결승전에서 만난 전적이 있는데요. 권효진 선수 입장에서는 칼을 갈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승전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서력을 해야 되고요. 오늘 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승부처에서 일지명끼리의 맞대결이 성사됐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을 보여줬을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0분에 초읽기 40초 3회가 주어집니다. 김범서 선수와 권효진 선수의 대국이고요. 이 앞서 강팀들의 공통점은 바로 아마 선수들의 활약이 눈부시다라는 거였는데요. 여수 진남토건의 김상영 선수와 이준수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 승점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여수 진남토건 팀이 전통의 강호팀인데 역시 이 팀의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뿐만이 아니고 아마추어 선수들의 기량 또한 굉장히 출중하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네, 권효진 선수가 현재 6승 1패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뒤를 아마 선수들이 뒷받쳐 주니까 정말 당해낼 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이 팀에서 이지명 최민서 선수가 예상 외에 조금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 부진을 아마추어 선수들이 너무나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범서 선수는 좀 그에 반해 4승 3패 좀 아쉬운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김범서 선수의 페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4승 3패라는 성적은 조금 아쉽죠. 네. 아무래도 김범서 선수가 너무나 좋은 성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성적을 기대를 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 기대에 못 미치는 듯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산 이붕장학회 전반기 어떻게 마무리할지 또 궁금해지고요. 여수 진남토건팀은 작년에도 우승을 하면서 올해 2연패를 노리고 있는데 만약에 여수 진남토건이 2연패에 성공하면 또 루키리그 최초예요. 네, 그 최초라는 타이틀은 항상 누구나 탐낼 만한 기록이죠. 그래서 여수 진남토건팀 선수들은 그런 기록도 어느 정도 의식을 하면서 좀 더 투지를 불태우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권효진 선수와 김범서 선수는 얼마 전 또 하찬석 국수배 결승전에서 맞붙은 바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선수가 또 신 라이벌 구도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뭔가 구도가 잡힌 것 같아요. 그렇죠. 결승전에서 대결을 펼친 바도 있고 이 두 선수가 현재 신예 선수 중에 폼이 또 가장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많은 대회에서 숱하게 대결을 펼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상 쪽에서의 먼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렇게 씌워갔는데 백도 바로 움직일 수가 있나요? 네, 일단 흙이 이곳을 갈라쳐갖고 백도 네. 다가갔고요. 그러자 흙도 자연스럽게 씌워왔죠. 백이 이곳을 지금 당장 두어가는 이유는 흙에게 응수타진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면 같은 경우는 흙이 젖히고요. 백도 2단을 젖혀갈 때 흙이 끊어서 이렇게 단수를 친다면 부분적으로는 거의 살기 어려운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억지로라도 이 형태를 좀 살리고자 한다면 백이 내려서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흙이 예를 들어 잡는 거는 오히려 백에게 이 반격을 허용을 하면서 이 귀의 형태가 흙이 좀 백에 비해 불리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흙도 이 장면에선 잡는 게 정수가 아니고 이곳을 튼튼하게 양옥으로 지켜두고 백이 이 장면에서는 입구자를 두어갈 수도 있겠네요. 입구자를 준다면 이 한 점을 잡는 것과 건너가는 곳을 맛보기를 하면서 살릴 수가 있는데 백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흙이 예를 들어 이런 곳을 치받는다 하더라도 백이 다시 받아야 될 때 상변 쪽 모양이 다시 닫히게 돼서 백이 부분적으로 수는 냈지만 이곳에서의 피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이 장면에서 이 귀를 살리는 선택보다는 이런 곳을 붙이고요. 네, 프로 실전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수순인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은 부분적으로는 백이 잡혔습니다. 네. 잡혔는데 중앙으로 늘게 되면 이곳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흙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백이 이곳을 이렇게 돌을 키워 죽임으로써 사석 작전을 해가는 작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군요. 네,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흙의 실리를 이미 인정한 상태에서 백이 사석 작전을 펼치면 또 외세의 세력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후속 수단을 보고 백이 지금 타이밍에 응수타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리는 작전을 쓰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지금은 우하귀 쪽에 흙이 뚫려 있어서 우변에 세력을 쌓는 게 백도 방향이 맞나요? 정확하게 보셨고요. 지금 이곳이 흙돌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장의 백이 이곳을 그런 수순으로 이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추후에 백이 이곳을 젖혀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정비가 되어 있다면 네. 이러한 배석이라면 이곳이 다시금 그 수순을 이어간다면 좋은 모양으로 형성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흙이 먼저 이런 곳이 돌이 와 있다면 백은 또 다른 수순을 통해서 다른 식의 작전을 짜 나가는 게 정수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나중에 가서는 이제 흙 모양을 좀 더 튼튼하게 내어주더라도 상관이 없다면 정말 냉정하게 실속을 챙기는 수법을 또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변신이 가능하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백은 흙이 이렇게 잡기를 기다려서 당장 두지 않고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백에게는 여러 가지 수법이 남아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백도 그 점을 잘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잡아두고 여기서 백도 건들지 않는 거죠? 네, 아마 건들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눈에 들어오는 곳은 네, 이곳도 역시 후보군에 있었고요. 좌하기 쪽을 이렇게 씌워가면서 또 눌러가는 수법, 아니라면 하변을 이렇게 또 벌려가는 수법, 이 세 가지 정도가 떠올랐는데 김범서 선수는 일단은 우상기에 추후에 그런 수단이 있기 때문에 우하 쪽을 먼저 눌러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권효진 선수는 두지 않았던 하변을 두었고요. 넓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흑도 이 우변 쪽에 백의 외세가 쌓이는 그런 것들을 잘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이곳에서의 후속 수단을 좀 신경을 써줘야 되고요. 네. 김범서 선수가 지금 이곳을 늘어갔는데 이곳을 보통 늘어갈 때의 의도는 흑에게 이 교환을 얻어내고 귀까지 막아달라는 게 백의 의도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흑이 이곳을 나가 끊는다는 점을 선수로 지켰고요. 추후에 다시 이곳을 다가가면서 공격을 하겠다라는 뜻인데 지금과 같은 배석일 때는 흑이 손을 돌려버리고 하변을 이렇게 벌려가면 오히려 흑이 괜찮다고 합니다. 백은 당연히 이제 흑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을 계속해서 침투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막상 흑이 이렇게 밀고 살리고자 하면은 백도 막아서 싸움을 하기가 부담스럽거든요. 결국 늘어야 된다면 네. 한 번 더 손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안 잡히나요? 네, 지금도 막더라도 이곳을 가게 되면 부분적으로 이 사활은 잡히는 사활이 아닙니다. 그렇네요. 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수순을 진행을 하더라도 흑이 다 받아주고 결국 이곳을 내려서는 순간 집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흑이 이렇게 손을 빼는 작전이 굉장히 날렵하고 괜찮은 순간입니다. 그럼 빠지는 게 강력하지 않다는 건데 왜 두었을까요? 아마 이제 김범서 선수는 일단은 흑이 이렇게 하나만 밀어두고 손 빼는 거를 조금 순간적으로 간과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백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수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곳을 나가 끊기는 게 조금 신경 쓰여서 이 단점을 지키는 게 좀 더 시급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흑이 밀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단점은 보완이 되니까요. 그렇죠. 선수로 이 보완이 됐으니까 네. 그러한 의도였던 것 같은데 그 판단 자체가 지금은 정확한 판단은 아니었다라고 인공지능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밀어놓고 손 빼는 전략이 또 좋은 수법인데요. 권효진 선수는 다 받아둡니다. 네. 이러면 어느 정도 백도 의도대로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백의 의도대로 됐고요. 김범서 선수는 이 흐름이 전혀 불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네. 그렇다고 해서 권효진 선수에게서 실수가 등장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권효진 선수도 여전히 불만 없고 만만치 않은 흐름이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선수가 하변 쪽으로 손을 돌립니다. 굉장히 이색적인 수순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붙였을 때는 당연히 젖혀달라는 의도인데 젖혀주게 되면 흑도 모양이 어느 정도 쉽게 잡히기 때문에 백이 끼어간 수는 좀 더 강력한 수단이고요. 흑이 위로 받아준 다음에 이어서 동시에 두 곳의 단점이 노출이 되니까 백도 만족스럽다라는 판단하에 끼어갔을 텐데 권효진 선수 아예 아래로 끊어갔다는 거는 냉정하게 이런 식으로 실리로 돌아서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실전적인 수법이고요. 원래 저런 수법을 쓸 때는 보통 그 오른쪽에 있는 흑 한 점의 축이 유리하거나 그럴 때 쓰는 방법 아닌가요? 이곳이요? 네. 네. 이곳이 지금 이렇게 축으로 잡힘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두어갔다라는 거는 이곳이 결국에 잡게 되면 미는 곳이 선수로 듣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인 형태가 흑이 이렇게 백돌 두 점을 잡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또 이젠 백이 안 되네요. 네, 백도 물론 이곳에서 이득을 취했지만 흑도 이 두 점을
잡아내고 안정권에 접어든다면 흑도 불만이 없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진행을 보고 권효진 선수가 아래쪽으로 끊어가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권유진 선수도 밑으로 단수를 치면서 실리로 돌아섰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이곳까지 밀어가는 건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고요. 여기서의 이제 백의 최선은 이곳을 끊고 단수 치는 게 아닌 느는 게 좀 더 낫다고 하네요. 늘게 되면 흑이 이곳까지 선수를 하고 지금 이제 재밌는 장면인데 흑이 이곳을 민다면 이 부분이 축입니다. 백이 손을 빼게 되면. 네. 그래서 백도 받아야 되는데 흑은 이렇게 두 점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교환 자체가 흑이 좀 막수 교환이어서 지금은 이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씌운다고 하고요. 백이 그럼 나가는 수를 생각을 해야겠죠. 네. 그때 이제 흑이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나가는 거는 이어서 양쪽이 맛보기로 백이 대책이 없고요. 백이 때려야겠네요. 네, 때려야 되는데 이렇게 회돌이가 돼버리면은 이 두 점을 오히려 죽이는 게 백 입장에서도 더 나은 진행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백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 백이 이곳을 하나 씌워두고 이렇게 뛰는 것까지가 최선이라고 하고요. 이 수순을 이어간다면 현재 그래프 정도의 승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백도 그 두 점이 잡히는 게 보이는 상황에서는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김범서 선수도 그냥 살렸고요. 그렇죠. 이쪽이 아무래도 좀 더 무난한 선택처럼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흑은 실리, 백은 세력으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도 백도 좀 두텁다고 느낄 것 같은데 실리가 많이 손해가 됐나요? 부분적으로 제 느낌에도 아마 김범서 선수가 지금 현재 대국 심리가 불만이 없는 흐름이다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흑이 이렇게 선수로 처리를 했다라는 게 좀 더 점수를 높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지금은 흑이 손을 돌리고 좌변을 이 정도로 보살펴 준다면 선수로 잘 깼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흑은 실리로 이득 볼 것들은 다 보았고요. 하변에서 이제 집 모양이 커졌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재밌는 장면이었는데 인공지능은 이쪽을 백도 손을 애초부터 뺐어야 된다고 하고 흑도 이수로는 손을 돌렸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두 선수가 아무래도 이곳에서 선택해간 수들을 보게 되면 두터움을 계속해서 좀 중요시 여기는 성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점머리 맞는 것도 아프거든요. 아프죠. 아프기 때문에 권효진 선수는 이곳을 늘었고 이곳을 늘게 되면 또 약간 또 빈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 수 가치는 있어 보이고요. 네. 네, 약간의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빈틈을 바로 파고 들어가는데요. 자, 좀 흠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좌하 쪽 타게네요. 이곳을 붙여갔는데 이수는 선악을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판단 같아요. 그 이유가 지금 100의 블루스팟 자리가 이곳을 막아가는 수인데요. 네. 사실 흑이 이곳을 붙였는데 갑자기 손을 돌려서 여길 막기는 쉽지 않거든요. 엉뚱하긴 한데요. 그쵸. 엉뚱한 느낌이라 일단은 붙였을 때는 젖히는 수를 먼저 떠올릴 수가 있는데 젖히게 되면 흑의 의도에 좀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2단을 젖혀서 지금은 이런 식의 좀 흔히 등장하지 않는 진행을 찾아갈 수 있고요. 단수 칠 때 있질 않아요.
네, 단수 칠 때 잊지 않는 게 또 중요한 아. 수순이죠. 잊게 되면 이렇게 뚫리게 돼서 네. 지금은 흙이 이렇게 패로 버텨가고요. 패로 버텨갔을 때 이곳에 또 큰 팩감을 만들어 놨다라는 게 흙의 자랑거리입니다. 아, 그래서 꼽으려 간 거군요. 네, 권유진 선수가 뭔가 본인의 페이스대로 구면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붙이면 당연히 젖히고 싶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곳 안 젖히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젖혀갔습니다. 이런 발상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만약에 백이 반대로 단수 치는 건 어떤가요? 근데 이 장면에서 반대로 단수 치는 게 정수였다고 하고요. 아, 반대로 단수 쳤을 때 예를 들어 단수를 치는 거는 때려준다면야 이렇게 둬서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네. 백이 때려주지 않고 나가게 돼서 이건 좀 달라지죠. 네, 이 진행은 아무래도 백이 좀 더 싸움이 편해 보이고요. 백도 이쪽으로 끊고 흙이 이을 때 늘게 되면 부분적으로 이곳에서 붙여가면서 계속해서 싸움이 이어지게 되는데 수순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게 이어지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쌍방 간의 타협이 이루어지거든요. 흙도 이곳을 입구자나 이런 식으로 또 형태를 구축해 가는데 백이 일단은 뭐 이곳에서 귀 쪽으로 흙을 몰아놓고 중앙 쪽에 두터움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때문에 이 진행이 좀 더 괜찮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단수를 친 순간은 이제 흙의 의도대로 패를 피할 수가 없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쪽으로 끊었을 때 있게 되면은 귀를 붙여갔을 때 또 이쪽의 모양이 엷어져서 이 부분이 신경이 쓰여서 좀 더 이런 적극적인 수법을 선택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판단하기 어려운 장면이었고요. 이제 패가 진행이 됩니다. 이건 흙의 의도대로 흘러갔는데요. 백도 팩감이 없을까요? 하변 쪽에 일단 보이거든요. 그쵸. 이곳이 절대 패감이로 볼 수 있는데 백이 지금 만패불청할 생각이었다면 이렇게 패를 걸어간 걸로는 이렇게 패를 걸어가는 게 훨씬 나았고요. 아, 네. 네, 흙이 어차피 이 패감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먹여치고 때리고 다시 패를 때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흙이 우아기를 잡는 패감을 써 가더라도 백이 지금 결국에는 중앙 쪽에 이렇게 빵 때림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곳은 백의 엄청난 철벽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해소를 하는 자세가 백이 이쪽으로 향해 있으면은 추후에 흙이 이런 곳만 두더라도 언제든지 이도를 살릴 수가 있게 돼서 막상 실속 차이가 큽니다. 그렇네요. 그 좌변에서의 영향력이 다르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백도 패를 이렇게 걸어가기보다는 아예 더 크게 키워서 이쪽으로 걸어가는 게 좋았는데 이 판단이 조금 아쉽게 흘러가면서 그래프도 순간적으로 흙 쪽으로 많이 올라갔네요. 아, 지금은 좀 차이가 나네요. 일단 팩감을 사용하고 이 패를 해소하는 모양 때문에도 이 승부에 영향이 있다는 게 좀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사실 백 입장에서 팩감이 뭐 우상기를 끊는 것도 엄청나게 큰 곳이고 우하기도 엄청나게 큰 곳이고 좌상기도 엄청나게 큰 곳입니다. 하지만 흙에게 이 자세를 주는 것만큼 커 보이는 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흙이 우하기 팩감을 써간다면 백이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군요. 김범서 선수가 이렇게 단수를 쳐갔을 때는 보통 패를 졌을 때를 걱정을 해서 이렇게 패를 좀 부담을 줄여나가는 수법이었는데 지금은 어차피 백이 해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패를 걸어가는 게 중요했습니다. 네. 김범서 선수가 질 것에 대비해서 모양을 갖춰갔는데 어차피 해소를 해야 되는 모양이었군요. 자, 그럼 지금 바로 해소를 해야 되는데요. 때려냈습니다. 네, 권유진 선수가 팩감을 이렇게 썼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씌워가기에는 맛이 너무 나쁘고요. 이건 안 될 것 같고 욕심일까요? 네, 결국에는 이렇게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것도 그럼 좀 맛이 나빠 보여요. 네, 이거 백이 부분적으로 막으면 끊지를 못하는 형태입니다. 네. 결국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당연히 당장에는 백이 살리기 좀 어려울 텐데 일단은 이런 뒷맛이 남았거든요. 애초에 그래서 그냥 찌르고 백이 해소를 할 때 이곳에 위치해 있기보다는 이렇게 해소를 하는 게 좀 더 확실하고 튼튼하게 잡는 의미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네요. 흙은 여차하면 한 번 더 지켜둬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권유진 선수의 판단은 이곳을 해소를 하고 뭐 추후에 이렇게 어차피 한 수 더 지켜두면은 이곳이 또 좋은 자리로 작용하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차피 거의 잡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권효진 선수가 좌하 쪽 패에서 점수를 좀 따냈습니다. 이제 김범서 선수가 우상 쪽을 먼저 건드려 보는데요. 네, 지금 권유진 선수가 애초부터 이곳을 찔러가고 붙이면서 본인의 작전대로 다 이어진 겁니다. 네. 근데 저길 붙였다는 건 그 초반에 설명해 주신 참고도대로 사석 작전을 쓰겠다라는 건가요? 네, 그렇게 흘러가게 되면 지금은 백이 이렇게 살려가는 수단도 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곳이 벽이 우상기가 생기면. 튼튼해지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흙도 뚫을 수도 있고 네. 이곳을 뚫림 당하더라도 아예 튼튼하게 이렇게 응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백도 탈출은 성공을 했지만 뭐 당장 이런 식으로 흙이 우변을 아예 노골적으로 지켜갈 수도 있어 보이고요. 네. 나오는 자세 자체가 백도 막 그렇게까지 훌륭한 자세는 아니기 때문에 아예 견실하게 이쪽으로 받아두는 수법도 있습니다. 아, 권효진 선수는 끊어두었습니다. 일단 초반에 설명해 주신 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권효진 선수가 여기서 막아두질 못하네요. 네, 일단 수순이 약간 달라졌고요. 네. 권효진 선수도 결국에 그런 사석 작전으로 진행되면 이쪽에 뒷맛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약간 손해가 될 수 있을지언정 좀 더 변 쪽에 힘을 실어주는 행마를 선택했습니다. 아, 이 판단 자체는 뭐 정확한 판단이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 권효진 선수도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물론 이 좌우 쪽의 백 모양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막상 이 두터움이 얼마나 크게 작용될지도 의문이고 추후에 여기 호구 치는 순간 막 백집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에 반해 흙은 이미 벌어들여둔 확정가가 상당하기 때문에 좀 편하다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우하 쪽이 다 흙집이라고 생각하니까 꽤 커 보이네요. 커 보이죠? 네. 사실 이런 것도 조금 귀찮으실 수 있는데 정확하게 몇 집 정도 되겠구나 좀 한 번씩 세보시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보통 이제 아마추어 분들 제가 바둑 가르쳐 드릴 때도 이렇게 한 주먹 한 주먹 비슷하게 이렇게 형세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막상 한번 세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계가 지어졌다고 보면 잡혀있는 사석은 2집씩 세시면 되고요. 이곳까지 사석이니까 사석이 10집에 여기도 10집, 20집에 21, 22, 24, 여기 10집, 34, 6, 40, 42, 44집. 이곳은 44집 정도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세는 방법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려우신 거예요. 그 예전에 밥 아저씨라고 이제 네. 그림 그리면서 설명을 정말 잘해주시는데 일반인들이 따라하기에는 좀 어려운 아, 항상 그러실 수 있죠. 참 쉽죠 하는
그러실 수 있는데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조금씩 연습하시다 보면은 또 금방 적응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세는 법은 이렇게 두 집씩 살면 좀 편하군요. 네, 두 집, 뭐 이것도 각자 편한 방법이 다 다른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두 집을 하나로 세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곱해주고요. 아, 이렇게 좀 세기 편한 형태는 한 번에 이렇게 10집씩 셉니다. 네. 결국에는 본인이 다 편한 노하우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좁혀진 이유는 백이 이곳을 애초에 2단 젖혀갔을 때 권효진 선수가 끊어서 대처를 한 게 조금 별로였다고 하고요. 반대쪽으로 단수를 치는 게 뭔가 더 걸릴 만한 형태가 안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이쪽과 이쪽의 뒷맛이 또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흑도 냉정하게 이 두 점 그냥 버리고 아예 이곳을 이렇게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튼튼하게 지켜두는 게 정수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백도 좀 포인트를 올린 듯한 느낌이 들죠. 이 두 점 잡으면. 오, 그 상변 쪽에 한 점을 차단할 수가 있네요. 네. 지금은 공배가 흙이 다 찼기 때문에 네. 맞게 되면 이거 끊어서 큰일 나죠. 시끄러워지겠는데요. 네. 좀 백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금방 또 김범서 선수가 형세를 반전시키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네. 생각보다 우상 처리가 잘 됐는데요. 네. 지금 상변에서도 소소하게 이득을 보고 우변 쪽에서도 뭔가 모양을 시끄럽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늘어가면서 이제 혼전이 됐습니다. 거기까지 젖혀갈 수가 있나요? 네. 이런 수는 부분적으로 흙이 이런 거 끊어오면은 이 돌을 살리겠다라는 의도는 아니고 아, 결국에 이런 식으로 막는 거는 여기를 또 선수로 막힐 수가 있거든요. 네. 아, 다 네, 당하겠네요. 네, 끊고 단수 치는 거는 또 그냥 이런 식으로 단수 쳐버리면 또 나가지도 못하는 형태이고 그렇네요. 흙이 지금 살짝은 골치 아파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젖혀가는 수가 또 좋은 수네요. 네, 김범서 선수도 금방 또 자신의 페이스대로 국면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흑도 최강수로 끊어갔고요. 아, 그 자리가 또 좋은 자리인가요? 뭔가 이제 엮어가겠다라는 뜻이고요. 아, 이런 곳을 붙이는 수를 보고 있을 수도 있을까요? 늘게 되면 이렇게 웅크려서. 당장은 끊을 수 없다라는 거네요. 네. 당장 뭐 여러 가지 수단을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지금 맛이 조금 나빠져서 깔끔한 대처가 안 나올 수 있고요. 결국 이곳을 막지 못했네요. 막지 못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흙은 이곳을 막는 게 정수였다고 하고요. 부분적으로 이 4점을 백에게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이곳에 실리를 취해 놓고 추후에 이곳을 수습을 해가는 게 더 나은 진행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부분적으로야 우변에서 흙이 이득을 취했지만 중앙에서의 힘은 여전히 별로 없고요. 그렇죠. 백이은 이도를 살려가는 순간 또 이곳에서 큰 실리 이득을 받기 때문에 백이 확실히 좀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아까 40대 집으로 샜던 그 집들이 다 상세가 돼서 백도 살려갑니다. 이러면 다시 5대5 승부가 됐는데요. 네. 역시 이 두 선수의 대결이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치열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중앙 쪽에 힘을 더 보태는 권효진 선수입니다. 네, 너무나 훌륭한 자리고요. 네. 우상과 우하 쪽을 거의 바꿔치기 했네요. 네. 근데 원래 우하 쪽은 흙집이었다 보니까 백이 기분 좋아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흙도 일단은 뭐 우변 쪽을 거의 잡은 형태라고 봐야 되니까 네. 이곳에서 또 최소한의 실리가
늘어났고 중앙도 한 칸 뜀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변 모양 견제를 할 때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흑의 실패라기보다는 백이 좀 포인트를 확실히 올렸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큰 차이는 아니지만 김범선 선수가 지금 이곳을 이렇게 지켜둔 수는 그냥 아예 확실하게 이렇게 막아서 지켜두는 게 좋았다고 합니다. 아, 오, 그곳을 침투를 했네요. 공격의 의미도 있나요? 거의 그런 의도일 것 같아요. 보통은 당연히 이제 상대 집을 깨겠다라는 의도일 텐데 네. 막상 이 돌도 좀 찝찝하지 않냐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래 보여요. 네. 근데 이 교환이 이렇게 돼 있다면 흑 입장에서 좀 더 기분 좋을 수 있는 게 부분적으로야 이 한 점이 잡히면은 악수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곳을 붙여갈 때 좀 더 강력하게 선수로 얻어갈 수 있고요. 또 상변을 이렇게 늘어갈 때 백이 응수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곳을 다음에 건너가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부분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받으면 건너가는 게 없어지는데 흑도 이렇게 두면 5점을 다시 잡는 수가 또 생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수는 이 자체만으로 그냥 응수 타진으로 봐도 그다지 나쁘지만은 않은 수 같아요. 근데 또 루키리그 선수들은 굉장히 또 패기가 넘치기 때문에 어떤 또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흑은 교환 자체만으로도 득을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씌워가는 건가요? 네, 역시 훨씬 치열한 수법을 들고 나왔고요. 네. 근데 흑도 약점이 있는 건가요? 흑이 이런 곳이 약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제 백이 단순하게 이렇게 두어 오는 거는 언제든지 흑이 버렸을 때 폭이 좁혀지는 의미도 있고 네. 젖혀서 이렇게 버리는 형태가 나오더라도 백 모양도 조금 시끄러워져서 아마 이렇게 부분적인 형태를 노려가기보다는 전체를 노려가는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편이 더 깔끔해 보이고요. 근데 아까 흑 입장에서 이곳을 들어가면서 백진영이었는데 들어가면서 공격하는 의미가 담겨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놓고 보면 백 입장에서는 조금 어이없을 수도 있거든요. 내 진영에 들어와서 나를 공격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오히려 백은 지금 이 흑돌들 어디 가서 살래라고 물어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돌들이 계속해서 중앙으로 진출을 하더라도 백의 철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흑도 좀 답답해 보입니다. 더 덩치가 커지면은 흑도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네. 권효진 선수 판단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곳은 국면 자체가 굉장히 급해 보이지만 너무나 시급한 자리였고요. 백에게 이곳 막히는 날에는 이렇게 벽이 생성이 돼 있으면 추후에 흑이 이곳에서 수를 내고자 하더라도 백이 위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래로 빠져서 아예 통째로 잡으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곳 절대적인 자리 잘 찾아갔습니다. 자, 이제 백은 중앙 쪽에 더 힘을 실어주고요. 넓게 공격해 갑니다. 지금 이 수를 두자 포인트가 떨어지는 이유가 당장 어차피 이렇게 급하게 씌우지 않더라도 결국 흑이 도망갈 곳이 별로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딜 뒀어야 되냐면 이곳을 젖히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곳을 젖히는 거는 단순하게 이 한 점을 잡은 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 백돌들이 힘이 좀 붙게 되죠. 반대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흑이 이곳을 내려서는 순간 언제든지 백이 좀 실리 손실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인공지능이 추천해주는 이수 보게 된다면 굉장히 좀 공감이 될 만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권효진 선수가 지금 이 2점 버리는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판단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쵸, 지금까지 두어온 돌에 체면이 있는데 네.
그럴 수 있을까요? 역시 달려가죠. 네, 약점을 공략해 보고요. 제가 봤을 땐 근데 이 판단이 계속해서 흙을 좀 위험에 빠뜨릴 것 같아요. 이곳은 나가봤자 결국에 기다리는 거는 백의 응원군밖에 없고, 이곳 같은 경우가 부분적으로는 늘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백이 귀를 또 2단 젖혀갈 때 흙이 대책이 없습니다. 원래는 당연히 잡아야 되는데 백이 이곳을 끊는 순간 단점이 노출이 되면서 결국 이렇게 되는 뒷맛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판단은 조금 많이 위험해 보이고, 네. 김범서 선수가 다시 페이스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 자체만으로도 좌변 쪽에도 영향이 있네요. 네. 그렇지만 흙도 어쩔 수 없이 중앙 쪽으로 향하고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곤마예요. 그쵸. 곤마죠. 제가 봤을 때는 곤마라고 얘기해주면 오히려 고마울 정도일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살죠, 정말? 너무 두터운데요. 네. 나오는 방향 쪽에요. 지금 김범서 선수가 그나마 흙에게 기회를 줬던 수가 될 수 있었는데, 여기서도 버렸어야 된다. 근데 애초부터 권유진 선수의 행마들을 보면 이 장면에서도 이곳 손 빼기 쉽지 않아 보였고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지금 이곳 너무 통렬한 자입니다. 그렇네요. 네.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분 좋은 자리입니다. 찔러서 이득을 보고요. 역시 뒤쪽으로. 네, 결국 이곳을 젖혀갈 때 흙이 너무나 좀 괴롭습니다. 네. 이제 권효진 선수가 역으로 공격하나요? 무리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뭔가 상식적인 행마는 아니죠. 네. 권유진 선수도 지금 사태가 심각해졌기 때문에 최대한 좀 국면을 어지럽게 만들려는 의도 같은데, 글쎄요. 백이 못 싸울 리는 전혀 없거든요. 권효진 선수도 좀 돌들이 부딪히면 힘을 발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모양을 더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권효진 선수가 루키리그 성적도 좋지만 이대국 전까지 흑번이 전승이었거든요. 네. 오전 5승이었는데 이대국 위험해 보입니다. 일단은 내친 걸음이에요. 계속해서 이곳을 수를 내고자 하고 있는데 수가 잘 안 날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는 이제 흑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5점은 잡을 수 있나요? 네, 이렇게 되면 5점을 잡는 뭔가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경계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집이 이렇게 나버리면 모양만 봐도 너무나 크죠. 그렇군요. 네. 이제는 이 두터움이 말을 하겠네요. 네, 결국 그 수밖에는 안 보입니다. 네. 우상귀 쪽부터 상변 쪽까지 그 흙의 집도 커 보이는데, 이 중앙 쪽의 백의 두터움을 더 인공지능은 값지게 쳐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중앙은 항상 미지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워낙에 백의 세력이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경계를 깨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냥 이 공간이 다 백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거기까지는 예상된 수순이고요. 네.
이제 백도 넘어가면서 좌상 쪽에 흙 대마를 잡아두겠죠. 저렇게 넘어가도 흙이 더 움직일 수가 있나요? 이 흙돌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잘 버리는 쪽으로 가야 되나요? 네. 일단은 권효진 선수는 그래도 이 돌은 잡혔지만 이곳에서 실리 이득을 봤기 때문에 버리는 선택을 해갈 것 같고요. 네. 실제로도 이 돌을 살리기에는 너무나 좀 버거워 보입니다. 너무 하얗죠. 이 부분도 다 이런 곳이 선수로 듣기 때문에 그 자리도 선수가 되고요. 어디 갈 곳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면 정말 중앙집이 상당한데요.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흑선이라는 건데요. 그렇죠. 정말 그나마 다행인데 근데 여기서 어딜 둬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좀 풀어가야 될지 네. 너무 어려운데 형세는 좀 많이 절망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권효진 선수 여기서 중앙 쪽부터 건드려 보네요. 네, 일단 이곳은 굉장히 두터운 자리고요. 네. 이 모양 자체가 흙이 너무나 찝찝한 형태였기 때문에 안 받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두텁게 김범서 선수도 국면을 마무리해 가고요. 흙도 받아두고요. 여기서 좌변 쪽일까요? 중앙 쪽인가요? 지금 이 베개 장면에서는 그냥 여기 막아가도 엄청 알기 쉬울 것 같아요. 막지 않고 그냥 이런 잡아도 식으로, 되나요? 네,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곳을 끊어갔다라는 거는 잡을 수는 없겠죠. 잡는 거는 이렇게 돼 버리면은 안 될 것 같고. 통으로 들어가겠네요. 네, 흙도 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곳을 선수로 끊어 잡겠다라는 뜻이에요. 네. 여기 만약에 선수로 끊어 잡히면 이건 정말 흙이 눈물 납니다. 이거는. 그 끊어가는 자리도 정말 기분 좋은 한 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흙이 상변을 수를 내는 과정에서 백돌이 이런 곳이 오게끔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안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네. 권효진 선수도 받지 못하고 좌변 쪽을 보강해둡니다. 네, 흔들어 가야죠. 네. 최대한 백의 의도를 비틀어 보는데요. 백은 이걸 다 잡으러 가는 전략을 세운 건가요? 너무 좀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이렇게 뒀다라는 거는 흙이 끊는 거는 불가능하죠. 끊어두면 어떻게 되나요? 끊게 되면 이어주질 않고 지금은 돌려버립니다. 이렇게 돌려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다. 안 되겠죠. 네. 이거는 백이 너무 행복해지니까 흙도 이곳을 두지 않고 이곳으로 응수를 해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위로 이어버려도 지금 중앙집이 엄청나게 커서 그렇네요. 괜찮지 않을까라고 예상도 되지만 이쪽이 있고 이렇게 싸움을 해가는 것도 결국에 백이 좌변을 내려서는 순간 이곳의 흙돌이 다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존재할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더 격차를 벌리기보다는 확실한 길을 찾아가는 게 지금은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김범서 선수의 선택은 어디일까요? 그냥 이어서 전체를 공격하겠다라고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백이 되는 수고요. 네, 지금은 흙이 너무 괴로운 흐름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흙이 대책이 없다라는 거죠. 일단 네. 좌상귀까지 다 잡을 수가 있고요. 그래도 일단 상변 쪽에 흙 대마를 잡아두네요. 네, 상변 쪽을 뒀다라는 거는 네. 결국 좌변을 흙이 건너가는 것 자체가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건너가는 게 되면야 흙 입장에서 너무 좋은데 백이 이곳을 끊어버리는 순간 이렇게 잡혀버리죠.
그래서 이거 건너갈 수도 없으면은 흑이 좀 계속해서 괴로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안전한 선택인 것 같아요. 괜찮은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흑도 그냥 따로 사는 공리를 해야 될까요? 네, 지금은 이곳과 이곳 덩치가 어느 곳이 더 커 보이는지 판단을 하고 어느 곳이 더 커 보이시나요? 그래도 그 좌하 쪽이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좌하 쪽을 살려놔야지만이 추후에 또 이런 곳에 뒷맛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좌하를 좀 살리고자 하는 궁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돌은 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백은 계속해서 크게 잡아갈 수가 있네요. 아직도 백이 유리한 형국인데요. 바둑 자체가 백이 기존부터 너무 두텁게 짜여져서 네. 흑이 정말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지 어렵습니다. 그것까지 선수가 되나요? 이 수는 좀 느슨한 수예요. 이 수는 선수라기보다는 흑이 그냥 이렇게 살려 나오는 거를 없앤 건데 백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좀 조여가는 수를 선택을 했다면 결국에는 흑이 이곳을 살려 나갈 타이밍 자체가 없습니다. 실전처럼 두게 되면은 결국에 이렇게 응수를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돌이 연결이 됐다 뿐이지 두 눈이 확보가 된 게 아니어서 백이 이곳 한 수 지켜버리는 순간 전체가 다 잡혀버리거든요. 자칫하다가는 양쪽이 다 잡힐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이 타이밍에 이곳을 두기보다는 네. 좀 더 흑 대마를 추궁을 하는 편이 좋았고요. 그랬다면 이제 흑도 중앙을 노려갈 시간은 없고 좌를 이렇게 2단을 젖혀갑니다. 패로 살 수가 있는 거군요. 네, 패로 버티는 수도 있고 네. 지금은 옆으로 단수를 쳐서 건너가는 수를 엿봅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면 백도 이곳을 내려서고 흑이 때려서 살면 부분적으로야 잘 살았지만 이 돌도 잡혀 있고 이러고 나서 다시 이곳을 잡아두면 또 가능합니다. 네, 이 수는 약간 느슨한 수가 등장을 했고 네. 그로 인해 차이가 생각보다는 많이 좁혀졌죠. 흑도 좌변 쪽을 한 번 더 살려두고 근데 이렇게 되면 좌하 쪽 흑대만 안 위험한가요? 위험해 보이는데요. 그 자리도 지금 선수가 되는 자리잖아요. 네, 지금이라도 권효진 선수 좌하 쪽을 둬야 될 것 같은데 네. 좌하는 그냥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그래도 흑이 엄청나게 잘 살았거든요. 지금은 좌상 살리는 선택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살립니다. 최대한 버텨가 보는 건데요. 어차피 형세가 여의치 않다라고 아. 판단을 한 건데 내 승부수를 던진 건데 지금 저 그래프는 흑대마 잡혔다라는 뜻이죠. 네. 29집까지 벌어졌었는데 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잠깐 좁혀진 것도 찔렀을 때 흑 보고 냉정하게 이런 곳으로 돌아서라는 얘기일 텐데 지금 이었다라는 거는 이수요. 네, 이수 문제가 있죠, 지금. 이수가 왜 문제가 있냐면 이수는 문제가 너무 있는데요. 흑이 지금 이 형태가 아래로 빠지는 게 선수예요. 네. 손을 빼면 이렇게 건너가거든요. 그래서 백이 받아야 되는데 이곳을 붙이면 또 찝어야죠. 이 형태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게 되면 굉장히 절묘하게 살아있는 형태가 됩니다. 집 모양이 만들어졌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백은 원래 어느 곳 한 곳이라도 잡았어야 되는데 이거는 흑이 다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수로는 사실 한 칸 더 위로 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의 단점이 신경이 쓰이는데 네. 실전처럼 있고 네. 이 한 점을 살리는 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축이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정말 그림같이 걸립니다. 네. 이렇게 걸려버리고 지금은 이 한 점을 살리는 게 아닌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이어버리고 흑이 때릴 때 젖혀 있습니다. 다 선수가 되니까요. 네, 이렇게 두고 귀를 그냥
살리면 된다. 아, 그럼 어차피 이곳에서야 한 집은 나겠지만 중앙에서 한 집이 날래야 날 수가 없다. 그 라는 약점이 얘기죠. 작용을 안 한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수 김범수 선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가 나왔습니다. 뭐 인공지능은 아직도 백이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흑이 이대만 살려버리는 순간 심리적 타격이 굉장하죠. 상당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중앙 뒀는데 네. 저 그래프는 중앙 대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궁도를 추구하라는 건데요. 귀 쪽 이규환마저 흑이 엄청나게 이득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권유진 선수 지금 살리면 되는데 권유진 선수 지금 이수를 못 봐서 중앙을 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상대가 못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앙 쪽에 최대한 이득을 보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근데 그 정도 강심장일 수가 있을까요? 권유진 선수도 순간적으로 이수를 놓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계속 중앙 쪽을 두네요. 근데 밀어갔을 때 네, 백이 추궁을 하면 밀어갔을 때도 잡혔을 것 같아요. 잡혔나요? 네, 백이 먼저 드는 순간 이곳이 한눈이 확보가 안 돼 있어요. 네. 흑이 중앙을 젖히면 젖히게 되는데 부분적으로 이곳이 언제든지 선수기 때문에 뭐 끊어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탈출이 안 되는군요. 네, 탈출이 안 돼 보입니다. 근데 김범수 선수가 다 받아둡니다. 김범서 선수는 이수를 선택한 순간부터 조금 쉽게 판단을 하고 있네요. 이수를 좀 볼만도 한데 부분적인 수익기 착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는 백도 화를 내지 않을까요? 권유진 선수 지금 심리 상태가 너무 궁금한데 네. 정말 이수를 못 보고 있어서 이곳을 계속 두어가고 있는 건지 심리전을 걸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범서 선수 이수라도 잡으러 갔어야 되는데 눈치챌 만도 했는데 최후의 순간까지도 눈치를 못 챘고요. 지금 흑이 살게 되면 바둑이 5대5가 됐네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또 박빙의 승부가 됐습니다. 김범수 선수가 정말 많이 유리했었는데 이제 다시 네. 반집 승부가 됐네요. 살려갔죠. 네. 권유진 선수 좀 물어보고 싶네요. 중앙에서 이득 볼 거 다 본 후에 그 다음에 살아두었습니다. 이제 김범서 선수는 우변 쪽 좀 파울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아직까지도 이 정도 수는 괜찮은 판단이고요. 네. 아직까지도 냉정을 잘 찾고 끝내기 정확하게 밟아간다면 백쪽이 그래도 약간이나마 부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냉정 찾을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스스로 자책하고 있을 만한 타이밍인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변 이 정도 간격으로 행마를 해간 거는 괜찮은 판단입니다. 바둑 내용 너무 재밌네요. 보는 사람들은 재밌는데 이제 두는 사람들이 괴롭다는 네. 그런 내용이죠. 근데 김범서 선수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네. 기회가 정말 많았는데요. 권효진 선수가 지금은 우변 쪽을 응수를 하는 게 정수라고 합니다. 우하 쪽과 우변 쪽 둘 다 노려가는 건가요? 네, 둘 다 노려가는 건데 판단이 이 판단은 네. 백이 우변 쪽에서 살겠다는 거군요. 흑이 지금 이곳을 잡으면은 네. 다시 이곳이 흑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꿔치기가 백이 이곳에서 실리를 얻어내면서 흑 진영을 다 깨버려서 백이 이득이라고 하고요. 순식간에 다시 백이 승기를 잡았는데 네. 대국자들이 알 수 있을까요? 초읽기 또 너무 금방금방 돌아오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두 선수
좀 높은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네. 지금 흑이 결국 이거 잡는 걸로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2점 잡은 거고요. 그러면 백이 여기를 손을 빼고 이 돌이 살아있고 백이 이곳을 연결하는 순간 흑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손을 빼도 살아있는 모양인가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추궁해 옵니다. 이렇게 두면 어떻게 둔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네. 그거 치받은 거 약간 문제 큰 문제가 됐네요. 네, 생길 수 있는데 이 수가 뚫었어야 돼요. 아, 찔러 나오면요? 네, 찔러 나오는 게 두려워서 못 둔 건데 이렇게 냉정하게 잊고 나면은 이 2점만 잡힌다 뿐이지 이 백돌 전체가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이렇게 잡더라도 늘어서 네. 아, 살 수가 있는 형태였군요. 네, 이 한 점도 살리면서 전체가 사는 거기 때문에 백이 충분히 괜찮았고요. 지금은 치중 갔을 때 치 받으면서 문제가 크게 발생했네요. 아, 그 자리를 단수를 치고 그 자리 단수를 못 봤네요. 이거 뚫은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뚫은 걸로는 너무나 어려운 순간인데 네.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를 끊으라고 하네요. 그 자리는 왜 끊으라고 하는 거죠? 네, 일단 잊게 되면 네. 백이 이 2점을 살립니다. 네. 살리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곳을 잡게 됩니다. 받아둬야 되죠. 네, 잡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형태가 잡은 거는 지금 백이 단수를 치게 되면 연결이 돼서 잡은 건데 이곳을 부분적으로는 이 백돌들이 지금 다 없죠. 네. 다 없는데 이 백 대마를 살릴 수가 없어요. 궁도가 안 나오는 건가요? 네, 잡혀 있는 형태여서 어. 지금은 내 흑이 이응수로는 이쪽으로 정확하게 받아뒀어야겠대. 그렇게 되면은 백이 이 장면에서 다시 이곳을 뚫어갑니다. 그러면 한 점 때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쵸, 때려야죠. 네. 때리지 않는다면 백이 이곳을 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수상전이 흑이 잡혀서 때려야 되는데 그때 이제 백이 이 공배를 메어가는 게 묘수고요. 그러면 흑이 잡으면-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곳을 다시 뚫게 되면 이 사활이 이렇게 잡으러 오더라도 산다는 얘긴데 비그로 사나요? 네. 이거 너무 불안하네요. 어렵죠, 근데 이거 네. 너무 어렵고 그렇다면 백이 이 타이밍에 이곳을 끊어갔다면 흑이 이 세 점을 살릴 수가 없고 그냥 이 2점을 때려내면서 이곳을 잡으러 가고 백도 선수로 이 세 점을 때려내면서 살릴 수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게 좀 더 최선의 진행이었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있는 거는 무리라고 보고 뚫고 뒀는데 이 2점 때려지는 순간 중앙에 맛이 다 사라져서 흑이 너무 두터워졌거든요. 정말 깊은 수일기가 내포되어 있었네요. 네, 이거는 최소 60초 5회 정도는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40초 3회인데 아마 지금쯤이면 마지막 조일기였을 그쵸. 거거든요. 근데 권효진 선수 갑자기 여기 왜 늘었죠? 다시 반집승부인데요? 네, 이수가 흑이 그냥 여기 나가 끊어서 그렇네요. 네, 선수로 잡을 수 있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를 왜 아껴뒀을까요? 여기는 지금 집으로 엄청나게 큰 자리거든요. 네, 백이 한 번 더 받아둬야 되는데요. 네, 사활도 한 번 더 받아야 되는데 네. 백에게 이 엄청나게 큰 자리를 역으로 당했습니다. 뭔가 하변 쪽에 노려가는 게 있나요? 하변 그 우하 쪽, 이쪽이요. 네, 백대만 뭐 약점이 있을까요? 네, 이곳이 약간이라도 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지금은 이곳에 열붐을 추구할 필요가 없던 시점이고 집으로 그냥 알기 쉽게 마무리했으면 되는데 미세해졌습니다. 네. 다시도. 이봐도 끝까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네. 이 두 대국자가
형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가 너무 궁금한데. 근데 이 정도면 그냥 두 선수 모두 정신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정도로 정신없이 짜이면 그냥 매 순간순간마다 그 상황에서 올바른 수익기 하기 바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좀 사고가 난 것 같아요. 네, 백이 여기 2점 나간 게 네. 뭐 엄청난 실수는 아니었는데 네, 인공지능도 다시 내려가죠, 수치가. 살려 나온 수로는 그냥 한칸 띄어서 연결하는 게 정수였다고 하고요. 아, 지금은 흙이 이곳을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끊을 필요 없이 이곳이 양 선수 두 집짜리예요. 네. 네, 흙 한 집, 백 한 집 해서 양 선수 두 집짜리여서 이곳 정확하게 두고 다른 곳 쳐다볼 필요도 없이 그냥 중앙에 이렇게 정리해가면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백은 살리려면 이렇게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 교환하고 나면 다시 여기 끊기는 게 남아있거든요. 네. 그럼 백은 애초부터 두 점을 살리려고 나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살리지 못하게 됐어요. 흙은 욕심 부릴 필요 없이 지금 여기 잘 찾아가면 됩니다. 백은 괜히 살려서 두 수를 또 더 공을 들여야 되네요. 근데 못 찾아갔네요. 끊어갔고요. 그 양 선수 두 집짜리는 백이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 선수로 이을 수가 있는데요. 그쵸. 지금은 권효진 선수가 이 100대마 전체를 아직도 추궁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백이 단수치고 이쪽으로 오고 쳐서 응수하는 수가 있어요. 흙이 늘더라도 뛰면은 자체적으로 사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살고 나면 오히려 백도 나쁘지 않은 상황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 막으면. 그쵸, 막으면 나가고 네. 막으면 끊어서 때리면 어떻게 되나요? 때리면 찌르고 이렇게 되면은 유상전이 엄청나게 큰 수가 나버렸는데 그렇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수가 났죠. 네. 그래서 백이 지금 이곳을 이렇게 두면 흙이 이곳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곳을 두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꼬부려서 둔다거나 하면은 그 순간 반지승부됩니다. 네. 백도 붙이고 침착하게 두어야 하는데 연결을 시도하는 건가요? 위로 뒀네요. 네. 위로 둔 수는 흙이 늘 때 아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때 그냥 여기 호구 치면은 이곳과 이곳이 A, B 맞보기예요. 어차피 지금 백이 젖힌 것과 호구로 응수한 수는 둘 다 차이 자체는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차이 자체가 별로 없는 거는 맞지만 결국 흙에게 숙제를 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 수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좀 흙 입장에서 쉬워졌죠. 네, 지금 흙이 쉽죠. 근데 늘 때 백이 어떻게 둔다는 거죠? 늘 때 이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을 수밖에 없고 호구 치면 여기 있고. 이거는 필연인가요? 네. 이렇게 돼서는 승부가 끝이 났네요. 네, 이거는 이제는 안 뒤집힐 것 같아요. 네. 순식간에 105점이 잡혔습니다. 네, 일단은 이 5점 잡히고 남은 자녀 끝내기를 두어 갈 텐데 더 이상 이바둑 백이 뒤집기는 어려워진 만큼 네. 국면이 많이 좁혀졌습니다. 김범서 선수 다시 한번 뒤집을 기회가 마지막까지도 있었는데 아쉽게 그 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바둑 난전이었습니다. 결과는 흙 불개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범서 선수와 권효진 선수 일지명끼리의 맞대결이었는데요. 권효진 선수가 승리하면서 여수 진남특원팀 1승을 또 챙겨가게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순천만 국가정원과 꿈의 도시 의정부가 만났습니다. 이 꿈의 도시 의정부는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개인 승수가 좀 높아서 아슬아슬하게 1위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 팀은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좋은 기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순천만 국가정원이 현재까지는 좀 하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이 대결을 또 승리로 가져간다면 분위기를 충분히 반등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인데요. 1국에서 오승민 선수와 최정관 선수가 만났습니다. 이 최정관은 전반기 MVP를 받은 선수인데요. 1국에서 같은 이지명 선수 간의 대결인데 네, 현재까지 보여지는 모습은 약간은 무게감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제한 시간은 20분에 초읽기 40초 3회가 주어지고요. 오승민 선수와 최정관 선수의 대국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최정관 선수는 5라운드까지 계속해서 전승을 달리다가 이 7라운드에서 아쉽게 패배를 하면서 6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권효진 선수와 승수가 똑같습니다. 네, 최정관 선수가 비록 패점을 하나 안았지만 네. 올해 또 굉장히 좋은 포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권효진 선수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치열하게 다승왕 경쟁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가 상대 전적이 1대 0인데 전반기 1라운드에서 맞붙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오승민 선수가 또 승리를 만약에 거뒀다면 두 선수의 올해 행보가 많이 또 달라졌을 수 있는데 그게 또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최정관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하고요. 예전에는 이 포진을 향소목이라고 명칭했었는데 또 향소목 포진은 오랜만에 보게 됐네요. 네. 독특한 포석을 들고 나왔는데요. 또 요즘에도 자주 볼 수 있는 정석이 등장했습니다. 이 오승민 선수는 아마추어 시절에 또 우승 경력이 있었는데 제3회 참저축은행배 세계 아마추어부에서 우승한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에 프로 부문에서는 홍성재 프로가 우승할 때였는데요. 오, 엄청난 기록이네요. 네. 또 국내 부분이 아니라 세계 아마추어 부문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본인 스스로에게도 자부심이 있을 만한 경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승을 차지하고 2년 뒤에 입단을 했는데요. 이곳을 굉장히 실전적으로 젖히고 단수 치는 활용을 한 후에 경쾌하게 또 흙 한 점을 씌워 갔습니다. 네. 정말 실전적인 수법이고 예전 같았으면 이거 너무 속수 아니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이런 또 솔직한 행마들이 많이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런 수를 두려면 수읽기가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수읽기뿐만이 아니고 판단력도 중요하고요. 네. 현 시점에서는 가장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판단력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판단력이 뒷받침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떠한 모양이 나오더라도 본인의 유불리를 따지기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판단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자, 우변 처리를 해놓고 최정관 선수는 다시 한번 좌 쪽을 붙여두었는데요. 네, 이 수법 또한 인공지능 이후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수법 중에 하나고요. 네.
이곳에서부터 돌들이 기대가면서 자연스럽게 좌변의 발전성을 지워 나가겠다라는 흙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이곳 하나 나가놓는 응수타진까지 할 거고요. 이곳을 선수로 해둔 후에 중앙을 이렇게 꼽으려 갈 겁니다. 백도 뛰게 되고 그때를 기다려서 이렇게 두 칸을 벌리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뭐 이곳은 백의 실리로 더 튼튼하게 지켜졌지만 흙도 좌변에서 모양을 잡아가고요. 쌍방간에 불만 없는 진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 두 선수가 좀 오늘 대국 흐름을 보면 적극적인 수들을 좋아하는 선수들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어린 선수들일수록 좀 더 적극적인 수법을 선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승민 선수도 뭐 현재까지는 뭐 프로 무대에서 성적이 약간 저조하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뭐 적극적이고 자신감은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네.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상대를 누구를 만나든 간에 무조건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또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정관 선수는 전반기 MVP를 받았는데요. 이 후반기에도 또 성적을 매겨서 MVP를 수상을 합니다. 선수들이 전반기와는 또 상관없이 후반기에 성적을 매기니까 더 욕심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나뉘게 되면 또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수 있죠. 네. 또 새로운 출발이 되기도 하고요. 네. 혹시 좀 후반기 MVP는 유력 후보 보이시나요? 글쎄요. 모든 선수들이 다 너무 잘하고 있어서 혹시 박경건 해설께서는 말씀을 너무 아끼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작년 다승왕도 했었던 권효진 선수도 굉장히 또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 될 것 같고 네. 2패까지 패점을 안긴 했지만 이현 선수 또한 또 유력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권효진 선수와 다승 공동왕이었죠. 네. 지금 백이 이곳을 붙여갔는데 네. 흙이 이렇게 응수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시점이었는데 지금은 흙이 이곳을 손을 돌리고요. 백이 먼저 손을 돌렸기 때문에 흙도 손을 돌리는 발상을 가져갈 수 있죠. 네. 이렇게 두어가고 백이 이렇게 중앙으로 진출을 한다면 그때 아예 이곳을 살리는 게 아닌 귀를 젖혀서 실리를 확보를 하라고 합니다. 백이 이렇게 차단을 하면 추후에 이곳을 나가면서 다시금 또 뒷맛은 어차피 노릴 수 있다라는 뜻이고 이 한 방으로 인해서 우변 백 모양이 약간 초토화가 됐거든요. 네. 지금 타이밍에는 흙이 이곳을 반발하는 게 좋았고 역시 백도 바로 이곳을 노려가기보다는 하나 이렇게 참아두는 게 무난했다고 합니다. 작은 실수가 오고 갔고요. 네. 네, 정말 작은 실수입니다. 좌변 쪽에서 처리가 좀 신기한 모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살아두어야 되나요? 좀 패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쵸? 패가 발생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일단은 흙이 부담이 좀 많이 남아 있어 보이는 거는 사실이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백도 아예 부담이 없는 패는 아니기 때문에 백도 타이밍을 잘 봐서 패를 걸어가야 되고요. 지금 당장에 들어갈 순 없는 건가요? 지금 당장 들어갈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패감이 이곳밖에 없을 것 같아요. 흙은 좀 자체 패감이 있고요. 네, 이곳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형태 같은 경우도 나가는 게 자체 패감이 네. 네, 때리게 되면은 귀에선 또 입구자를 두는 맥이 있어서
그렇다면 나가는 게 패감이기 때문에 백은 좀 더 절대 패감이 여러 개가 필요하고요. 당장 패를 들어가서 좋은 결과를 얻기가 지금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곳을 바로 두어갔는데 이 수는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고 패를 일단은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네, 스스로 패를 없앤 꼴인데 네. 최정관 선수 이곳을 때렸네요. 이 수로는 그냥 이렇게 양호구로 받아뒀다면 이 교환이 백이 이득일 리는 없습니다. 네, 글쎄요. 이 수를 왜 지금 바로 교환을 했을까요? 근데 호구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때려냈는데 저 수도 네, 때려낸 수도 살짝 아쉬운 판단입니다. 네. 그냥 이곳을 호구를 쳐서 지키는 게 좋았고 어찌됐건 또 귀중한 선수를 뽑고 흑이 이 좋은 곳을 뒀기 때문에 이 바둑은 지금부터는 흑이 살짝이라도 주도권을 쥐고 대국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은 애초에 그래도 우변이 백 모양이었다고 봐야 되는데 흑이 이렇게 돌파하고 나오면서 흑은 단군마지만 오히려 백은 양군마 같은 느낌이 있어서 백이 좀 피곤해졌죠. 네. 오히려 흑이 기분 좋은 진행입니다. 이곳은 흑이 애초에 때렸는데 흑이 때린 게 실수였기 때문에 백이 때려줄 필요가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지금은 흑이 호구만 치더라도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다시 패 맛을 없앨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그냥 패를 남겨놓고 좀 더 강하게 두어갑니다. 들어오면 자신 있다는 거죠. 네. 백도 전면전을 피하지 않는데 네. 지금 백이 과연 냉정한 대처가 가능할까요? 네, 역시 단수를 쳐가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수는 그냥 이곳을 들여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치받는 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치받게 되면 백이 이 단수 한 방을 해두고 늘어가게 되면 이 두 점은 너무나 알기 쉽게 흑에게 잡히지만 이 두 점 버리고 그냥 연결하면 되거든요. 이 한 방까지 얻어냈기 때문에 백도 그다지 불만이 없습니다. 중앙 탈출이 중요했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단수를 치지 않고 네. 들여다보고 단수 치고 느는 행마를 찾아냈어야 되는데 그 행마를 찾아내지 못하면서 흑 쪽으로 승률 그래프가 좀 올라갔습니다. 오승민 선수 좀 아쉬운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당연해 보이는 이 나간수가 아쉬운 판단이라고 하고요. 왜일까요? 나간수로 그냥 단수 치고 백이 때릴 때 늘어서 깔끔하게 그냥 이곳을 봉쇄를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정말 깔끔한 진행이고요. 근데 나가는 것도 충분히 되는 것 같이 보여서 네, 지금은 되는 것처럼 보이죠. 네, 안 나갈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아두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백이 이게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백이 확실히 어려워 보이는데 네. 지금 백이 이곳을 나가 끊고요. 이곳을 잡혀있는 돌을 계속 움직입니다. 이 응수타진을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흑이 이렇게 잡을 수는 없죠. 부분 귀에서 단수를 치면 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형태 같은 경우는 이곳으로 잡거나 이곳으로 잡는 수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잡게 되면은 또 이곳이 선수로 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 정수는 이 두 점을 잡는 수인데 실리로 백이 이득을 보는 수단이 남고 네. 정말 놀랍지만 백이 이 장면에서는 이곳을 붙이고요. 최선의 진행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둬서 이 돌을 사석작전을 하러 갑니다. 버리나요? 네.
어렵죠. 네, 커 보이는데요. 네, 너무 어려운데 막상 이렇게 되면은 여기 젖혀 있는 것까지 다 선수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단수를 치기에는 팩감이 지금 100이 많은 바둑이라 애매합니다. 네.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되는 자리라고 보면 여기 한 20집 정도 늘어났는데 100이 이곳이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여기서도 10집 가까이 집이 났습니다. 네. 집이 나면서 살았고 이 중앙 쪽도 100이 어느 정도 두터움이 생겼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100도 잃은 게 없죠. 얻은 게 많죠. 그래서 이렇게 버리는 진행을 선택했어야 됐다라는 건데, 너무 어렵죠. 네. 말씀드리면서도 저도 너무 어려운데 여기 밀어 간수는 실수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흙이 이곳 거들떠도 보지 말고 그냥 여기 그냥 이렇게 지켜버리려고 합니다. 아까랑은 좀 잡히는 모양이 다른가요? 네, 지금은 100이 이곳을 붙였을 때 아래로 받는 게 불가능했던 이유는 네. 당장 100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찔렀을 때 수습이 안 됩니다. 흙 모양이. 양쪽에 단점이 동시에 생기는데 흙돌이 이곳에 위치해 있게 되면 그런 단점은 걱정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아예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이제 100은 이 돌이 왔기 때문에 양단수 치고 잡는 정도인데 이 정도로는 안 되는군요. 네, 이거 빵 때리면 그냥 2집짜리죠. 네. 여기가 정말 실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순식간에 대궐이 지어졌는데요. 그런데 최정관 선수도 받아두고요. 지금 100이 반발하면 어떡하죠? 지금 일단 그곳은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말했던 급소 자리였는데요. 그곳에서부터 전단을 구해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고요. 네. 이건 흙도 떨리겠는데요? 결국에는 애초에 보여드렸던 변화처럼 똑같이 100이 진행을 해간다면 지금 인공지능이 보여주고 있는 차이 정도고요. 오승민 선수 그래도 잘 두어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곳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었어요. 그거 한 수가 그래도 지금도 끊어가면 어떻게 되죠? 지금 끊으면 네. 흙이 애초에 붙였을 때 이으면은 나갔어야 되는데 젖힌 꼴이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버리는 흐름이 됐어야 되는데 네. 그 흐름이 나올 수가 없이 돼버렸고 지금은 100이 좀 피곤해 보입니다. 그렇네요. 상변에서 정말 날카로운 부분을 잘 찔러 갔는데 전략이 아쉽습니다. 이쪽으로 붙이고 근데 애초부터 이 돌을 버리는 발상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지금 끊어가 보는데요. 뭔가 밑으로 넘어가는 수단도 없을까요? 밑으로요. 네. 단수 한 방 쳐두고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빠지고 흙은 이 한 점을 이렇게 장문으로 잡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100은 부분적인 사활은 이런 식으로 둬도 살 수 있고요. 어차피 이 정도로 살 거라면은 는 걸로 호구 쳐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살릴 수가 있는데 이 살리는 정도로 이곳에 피해 본 게 어떻게 복구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변에 100이 다친다라는 거군요. 네, 정말 놀라운 점은 지금 늘고 이 돌을 살리려는 시도를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이곳을 이렇게 뚫어서 설마 버리라는 건가요? 네, 그런 얘기 같아요. 중앙을 틀어막고 버려라. 그리고 차라리 이곳에서 승부를 봐라. 네. 근데
그 전에 더 작게 버리는 것도 생각하기 어려운데 지금은 덩치가 더 커졌는데 더 어려울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 우상 쪽은 계속 버리라고 하네요. 네. 일단 오승민 선수는 살립니다. 훨씬 인간적인 선택이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벌어졌죠. 살렸는데도 이 차이면 우변 쪽에 백돌들 괴롭히는 게 재밌다라는 건가요? 네, 우변 쪽은 굳이 흙이 괴롭히지 않아도 스스로 괴로운 돌들이어서 네, 그 점이 더 큰 것 같고 네, 이런 것도 다 부수입으로 남아있죠. 그렇네요. 네. 이렇게 놓고 보니까 백실리가 좌하 쪽 말곤 잘 안 보이네요. 네, 집이 없죠. 네, 흙은 우하부터 하변까지 이어지는 이쪽 일대와 또 상변, 우상기부터 이어지는 상변까지의 일대도 모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네요.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흙이 너무나 편해진 국면입니다. 네. 그런 곳은 뭐 어쩔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침투를 해간 건데 최정관 선수가 이곳으로 씌워갔지만 이쪽에서도 갈라가는 흐름을 선택을 했어도 백이 상당히 괴로운 진행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백도 불리한 와중에도 모양을 잘 정비를 해가고 있고요. 오, 이 수는 이겼습니다 같은 수가 등장을 했네요. 벌써 개가가 됐나요? 근데 뭐 두는 곳 자체가 또 워낙에 한 수 가치가 있고 당장에 백이 이곳 늘어갈 때 계속해서 좀 맛이 나쁜 곳이었기 때문에 최정관 선수는 애초부터 백돌이 조금 힘이 붙으면 이거 금방 한 수 잡아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뒀는데도 좀 우변 쪽의 백돌들은 아직도 괴로워 보이네요. 네, 아직도 좀 완벽하게 살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자, 이제 큰 차이로 벌어졌는데, 최종관 선수 이번 대구까지 승리를 가져간다면 정말 대단하네요. 네. 다승왕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겠죠. 네. 아마 선수 시절에도 그렇고 지금 입단을 하고 다시 루키 바둑 리그에서 보여주는 성적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리그에 강한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최정관 선수가 올해 이제 뭐 기존에 강세를 보였던 권효진, 이현 이 두 선수도 많이 주목을 했을 거고요. 이후에는 이제 신예기전에서 또 최근에 굉장히 무서운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김범서 선수까지 다승왕 경쟁을 하지 않을까 많이들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최정관 선수가 올해 기세 상당히 무섭고 이 선수가 다승왕 타이틀을 차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모습만 보면 깜짝 스타가 등장했는데요. 그 최정관 선수가 MVP를 수상할 당시에 그 인터뷰에서 아마 선수 시절로 활동했을 때는 6연승을 거뒀었는데 올해는 더 높은 높은 연승을 거두고 싶다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전반기 연승은 딱 6연승에서 6연승에서 끊겼네요. 끊겼네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서 서로 실수가 조금씩 오고 갔는데 지금 네, 흙이 일단은 네. 이곳에 하나 나가놓는 교환은 애초부터 안 해놓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백에게 잡혔을 때 물론 집으로 손해 갔지만 이렇게 잡혀 있으면 이곳이 언제든지 선수로 듣기 때문에 이곳에 차단은 걱정을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곳을 백이 아예 빵 때림을 해버리면은 이 차단이 남아 있게 돼버리죠.
그래서 흑도 밀어간 걸로는 나가놓고 밀었어야 되고 백도 는 걸로는 때렸으면은 차이를 좀 좁힐 수 있었는데 그 차이를 벌릴 수 있었던 흑의 기회를 이수로 또 날려버렸습니다. 지금은 생각보다 원래 백이 많이 불리했었는데 이거 때려내면은 거의 5대 5네요. 네. 그래서 때리면 또 받아둬야 되는 거죠. 네, 때리면은 흑이 지금 결국 이런 곳을 차단을 해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밀어가면서 이 돌들도 10개 만들면서 흑돌들도 살아가야 되고요. 네. 근데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좁혀졌고 일단 이거 이은 걸로는 이 장면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게 나가놓고 있지 않고 아예 밀어가는 게 좋았고요. 그럼 결국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백이 이곳을 차단을 노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곳을 선수를 하고 젖히고 호구를 치게 되면 여기는 백이 다 잡았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다 잡혔어요. 아, 이 바꿔치기는 흑이 유리하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흑의 정확한 수순은 나가두고 밀어갔어야 되는데 네. 지금 최정관 선수가 마음이 많이 풀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승민 선수가 그 빈틈을 잘 찔러 들어가면 이 바둑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지금 많이 낙관하고 있을 거라 흑은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때려내야 되는데요. 아, 막아갔네요. 근데 지금 그러면 흑이 다시 늘어두면 되나요? 네, 지금은 어. 생각보다 큰 실수예요. 네. 이거 나가지는 순간 이 나가는 게 생각보다 집으로 작지 않은 자리거든요. 엄청 큰 자리군요. 네, 작지 않은 자리고 동시에 흑이 이렇게 살려버리면 이곳에 백집도 깨지고 이곳 또한 흑이 행마를 할 때 선수로 듣는 곳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 아, 결국엔 그 약점을 받아왔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국면에서 마지막 기회였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벌어지네요. 네. 대국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실수라고 느끼지 않을 만한 곳인데 너무 큰 실수였다고 좀 인공지능이 강하게 꾸짖어주고 있네요. 최정관 선수 얘기를 아까 하다가 잠시 멈췄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6연승 기록에서 끊겼으니까 후반기 시작을 하는 이 대결을 또 승리를 가져가면서 좀 더 잘해보고자 본인의 다시 또 의지를 끌어올릴 것 같네요. 네. 연승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남아있는 판 다 이겨야 6연승을 넘길 수가 있겠네요. 그렇네요. 자, 이제는 흑의 5세가 굳혀진 상황입니다. 아, 거기가 마지막 변수가 있었죠? 네, 이곳은 백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곳이 남아 있었는데 네. 좌상기도 물론 컸기 때문에 양쪽을 다 백이 찾아가기는 어려웠고요. 국면이 이제 많이 일단락이 됐는데 흑이 너무나 좀 여유 있는 채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역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 승부수인 것 같아요. 흑이 뛰었는데 백이 이 중앙 쪽을 받지 않고 찔러 이었다라는 거는 중앙을 받았다가 흑이 이곳을 끊는 걸 오히려 선수로 얻어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백은 마지막으로 이쪽 너 모양 좀 찝찝하지 않냐 물어보는 거고요. 네, 최정관 선수는 연장책 같아 보이는 수를 두면서 침착하게 수익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받지 않았네요. 네. 자, 끊어가 보고 거기서 마지막 기회를 노려가 봅니다. 네, 일단 국면 위에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작은 빈틈을 잘 찔러 가야 되고요. 네.
어떤 수익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이곳까지는 백의 선수 교환이고요. 부분적으로는 젖히고 패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실전에 네, 역시 그 수밖에 없어서 두어 가는데 일단은 국면 위에 팩감마저도 백을 좀 도와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팩감도 여의치 않고 일단은 이 형태 자체가 단패도 아니죠. 한 수가 늘어져 버렸기 때문에 흑에게 또 여유가 있습니다. 네. 패를 결국엔 만들어내긴 했지만 아직도 역부족입니다. 한 수 늘어졌죠. 흑이 여유가 있고 손을 돌려버리네요. 그만큼 흑이 여유가 있다라는 뜻이고 결국엔 백이 도서 단패를 만들더라도 뭐 좌악기 쪽도 흑이 패감이 있고요. 우상기도 흑이 패감이 있고 그에 반해 지금 공세를 당하고 있는 백이 오히려 패감이 잘 안 보여요. 자, 이제 다시 단패가 됐는데 그쪽 백감이요. 네, 결국 이 백대마를 살려가고자 하는 패감을 썼는데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백이 얻은 게 하나도 없죠. 네, 이곳을 애초에 버틴 의미가 사라졌고요. 지금은 네, 최정관 선수가 정확하게 이곳을 때려내면서 더 이상의 변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흑이 깔끔하게 패를 해소하면서 변수를 없앴습니다. 이후의 수수는 더 진행이 됐지만 흑 불계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승민 선수와 최정관 선수의 대결에서 다시 한번 최정관 선수가 승리를 했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순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이봉장학회와 여수 진남토건의 대결에서는 권효진 선수와 김상영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여수 진남토건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수 진남토건팀이 좀 전반기 뒤쪽에서 승리를 많이 거두면서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네, 리그 중반으로 향할수록 본인 팀의 페이스대로 잘 이끌어가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권효진 선수와 김범서 선수의 대결이 상당히 재밌게 흘러갔었는데 마지막에 좀 더 높은 집중력을 보여줬던 권효진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귀중한 팀의 1승을 안겨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수 진남토건 팀은 계속해서 순항 중인데요. 순천만 국가정원과 꿈의도시 의정부의 대결에서는 꿈의도시 의정부 팀이 3승을 거뒀습니다. 개인 승수가 중요한 순위인 만큼 정말 소중한 3승인데요. 네, 의정부팀 기세가 정말 무섭고요. 특히나 이 최정관 선수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팀 순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꿈의 도시 의정부와 여수 진남토건이 6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개인 승수에서 이제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네, 개인 승수가 3승 차이는 생각보다는 작지 않은 차이고요. 의정부팀이 정말 기세가 좋다라는 게 느껴지고 이후 중위권 싸움도 정말 치열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동환 바둑도장과 한종진 바둑도장은 5승 3패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승수가 여수 진남토건 팀과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바둑도장 팀이기 때문에 더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현재까지의 순위도 좀 똑같을 정도로 정말 치열합니다. 그렇습니다.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 루키 바둑리그인데요.
자, 앞서 중계해드린 김범서 선수와 권효진 선수의 대국을 정리해보자면 두 선수 라이벌 매치답게 전투 바둑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정말 재밌었고요. 저는 관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거의 블록버스터급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승민 선수와 최정관 선수의 대결에서는 그래도 최정관 선수가 위험한 부분도 있었지만 왕봉승을 거뒀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최정관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안정감이 상당히 무섭고요. 이 선수 연승을 또 어디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6승 2패가 두 팀으로 1위 경쟁이 치열한데요. 후반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해설의 박경근 프로, 저는 캐스터 이유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